이 형사사건의 피고가 된 독자들이 보낸 상담 메일에서 이 자신의 정신신경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기소유예처럼 비교적 좋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정신과 병력이 나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걱정하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 이 결론만 얘기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무료 소송을 내세우는 이른바 유명 인권 변호사들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인 자들을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 이유 하나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나는 보았다. 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원고이건 피고이건 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대법원 판례 검색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민사소송은 언제나 지지부진하다. 분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제소 전 화해 조서를 받아 놓으면 장땡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자산 보유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법인인 경우 껍데기 법인들이 많아서 이 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20여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만나 본 적도 전혀 없는 일본 재벌 M 회사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내던 다른 일본 재벌 회사의 소개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 강남 인터컨 호텔에서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니 어느 한국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는데 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김앤장 로펌 등과 상의해 보았으나 이 사기 형사범으로는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다른 그룹 사람이 당신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왔다. 는 것이었다. 이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법적으로는 민사소송 이외에 이 자금을 회수할 방도가 없는 것을 나도 알았고 이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한국 회사가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기에 회수가 불가능했다. 또한 그 한국 회사의 대표가 서울대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인맥도 웬만큼은 될 것으로 짐작되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서류들을 살펴본 뒤 이 형사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대신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다. 내 대답. 내가 몸값이 비싼 부자라는 것은 이미 들었을 것이고 이 수백만 달러를 달라고 하면 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게다가 한국에서 이런 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내가 구속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나를 당신네 회사의 이사로 합법적으로 등재시키고 고용하여라. 이 명목상의 월급과 법인카드 하나 주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 없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그 카드로 처리하마.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내가 이사직에서 퇴임할 때 그때 한국 내 독점권을 주는 것은 어떠냐. 나는 그 사건을 형사로 엮었고 6개월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독점권을 받았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영화 마이클 클레이턴이 나왔을 때 그 일본인들 중 한 명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전화를 하였기에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도 난다. 내가 어떻게 김현장에서도 형사건은 아니라는데 형사건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 그것까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 힌트. 이 독축장에서 돼지고기 몇백 킬로그램만큼을 독축하여 준다는 상품권 같은 것이 있었고 그런 상품권이 필요하였던 정부기관이 주로 어디였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까운 친구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지금 곧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고발당해서 이 원주 경찰서로 내려가는 중이야. 얘기는 이랬다. 몇 개월 전 시골 땅 관리 문제로 이 건달 비슷한 놈 한 명을 데리고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철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봉고차를 뒤에서 박았다. 내려서 살펴보니 흠집이 크지 않았고 차들이 밀려 있어서 거기서 얼마 떨어진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상대방 명함을 받았다. 이 휴게소로 가는 중에 건달 녀석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가자고 해서 서울로 왔는데 최근에 뺑소니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하고 통화를 할 때 나는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원주 경찰서에서 오늘 오라고 하여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사고 당시 나는 내 명함을 주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사진을 찍은 것도 없었으니 이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하는 게 좋겠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이렇게 말했다. 야, 이 씨발놈아.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 될 텐데 인생 그렇게 족같이 살고 싶냐? 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도망간 놈인 것은 분명하잖아. 그런데
그 경찰서에 가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며 쌩까러 간다고? 그래도 정말 괜찮을지 내게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아, 씨발 새끼. 가시 사실대로 얘기해. 이 전화상으로는 그런 일 없었다고 했지만 내려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이 심하여 이실직고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너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하였다. 네 말대로 하기를 잘했어. 그 본고가 무슨 버섯 농장 차량이었고 내 차 뒤에 있던 대형 버스가 그 농장에 가는 관광버스였다는데 이 버스 앞에 탔던 관광객들과 버스 기사가 이미 진술을 했더라고. 이 거짓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나는 자세히 코치를 해주었고 친구는 봉고차 차주와의 합의금 500과 그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 비용 현금 2천만 원을 사용한 후 기소유예를 받았다. 요지는 이 법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일로 내게 상담 메일을 보내지 마라. 그 친구가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여러 다른 사정들을 내가 정리한 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토록 했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받은 현금 2천만 원은 영수증이 없으므로 소득세 한 푼 없이 전액 수입이 되며 뭐 아니면 도라고 해서 성공하면 변호사가 다 갖지만 실패하면 전액 되돌려받는다.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처는 자바함경에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미루어 아는 것. 둘째, 그대로 아는 것. 셋째, 가르침에 의지하여 아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높은 단계의 길이 약교이지며 약교이지이며 그 가르침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책이다. 이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진리이다. 약교이지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아는 것, 비지는 미루어 아는 것, 현지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나는 어떤 때는 1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읽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비밀이 있다. 나는 100권의 소설을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다. 나는 부자, 성공, 경제, 투자, 일, 경영 등에 대한 책들을 우선 읽는데 음, 이런 책들에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는 시간이 단축된다. 물론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당신 역시 그런 책들을 읽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독서 습관을 가져라. 1. 최대한 쉽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예컨대 주식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면 만화로 쉽게 되어 있는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어려운 말만 늘어놓거나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들은 멀리하라. 이 저자가 자신은 한 번도 직접 실행한 경험도 없이 자기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앵무새처럼 다시 풀어놓으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책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실전을 다룬 책들을 먼저 읽어라. 예컨대 당신이 무역에 관심이 많다고 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무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역의 역사, 개념, 분류, 의의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배우게 되는데 이 실용성이 약한 지식이나 이론은 학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좋다. 사냥꾼에게 필요한 지식은 사냥의 역사나 의미, 종류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동물 생태와 총 잘 쏘는 법 아니겠는가. 3번. 같은 분야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다. 빠진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빠진 부분은 다른 저자가 쓴 책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점이 필요하지 않는 한 대학 교과서 같은 것은 읽지 마라. 이 대부분 그런 교과서 같은 책들은 가격도 비싸고 제목도 무슨 론, 무슨 학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대개 실물 경제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다. 4.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나는 웬만한 책들은 대단히 빨리 본다. 많은 부분이 이미 다른 책에서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실천해온 내용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원고지 매수를 늘리려고 늘어놓는 이야기나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어도 된다.
나는 속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독서 속도가 매우 느린 사람은 그것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